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돌아온 국내 증시가 오늘 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주택지표를 호재로 이틀간의 급락에서 벗어나면서 2%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동반 같이 나가고 있는 이모증권에 대해서도 저평가돼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1,000억 원 이상 주식을 순매수해주고 있다는 점, 기관 쪽에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황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고요. 1599-7770번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선정해서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또 2분을 선정해서 신혜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닉네임과 함께 문자 참여 가장 많이 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금요일에 2분을 추첨하고 있는데요. 그 2분께는 서울 삼성동 베가마트홀에서 하고 있는 사나이 와타나베 연극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연극 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센터 연결해서 시황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장 초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3포인트 오르면서 1654.0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가 경기 지표 호조에 2%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13포인트 오른 1643포인트의 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한 지 10분 만에 165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165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10시 반 구간에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현재 165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소폭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930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반등에 힘입어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7포인트 오르면서 496.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포인트 오른 494에 출발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90포인트는 확고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1시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49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관망하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2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현재 114억 원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43억 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하락하면서 1,20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10원 50전 하락한 1,2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원 하락한 1,205원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지난 거래일 1,21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지난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면서 마감했고 이에 역여 환율이 하락한 것이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급등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와 연동하는 증권주가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이 1%, 2% 오르고 있고 우리투자증권이 3%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도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 관련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삼성전기 1%, 2% 오르고 있습니다. 성호전자가 3% 급등하고 있고 오디텍도 역시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4대강 관련주는 줄줄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앞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화공영과 동신건설 1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과 울트라건설도 13% 이상 하락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사무개발과 진흥기업 역시 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월드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월드컵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전체 경기의 40%를 3D로 방송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3D TV가 오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부가 3D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 계획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TLI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KDC도 10%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잘말테크와 아이스테이션 8%,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월드컵 기간 중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료 업종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주로 야간에 진행되면서 맥주와 치킨 같은 야식 소비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림이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니커 역시 13% 크게 오르고 있고 동우도 8%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중당은 장중 한때 현재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2%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차가 최근의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함께 실제 호조세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1% 오르면서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거래일 기아차 주가는 4%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기아차는 5월달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등하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5와 스포티지 R 같은 신차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1%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훌쩍 뛰어오르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4% 상승한 1654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은 7포인트 정도 올라 있습니다. 496포인트, 이제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증시전략센터를 열어주실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백명순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백명순님. 네. 어제 국내 증시가 휴장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증시 급등 소식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대형주 네. 위주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네. 일단 그 시장은 뭐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저희는 하루 쉬고 그 미국 시장이 급등한 그런 여파를 좀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남유럽발 위기가 너무 과대하게 그동안 짓눌렀다는 것이 그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계로 인식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그 남유럽발 위기가 위기 상황으로 물론 그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오랫동안 회자됐기 때문에 좀 재료 가치로서는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에 그 조정받았던 그러한 종목들이 또 외국인의 매수가 가세가 되면서 그동안 그 매도로만 일관하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시 그 랠리를 재가동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 IT 관련주들, 뭐 삼성 SDI라든가 새로운 그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시장을 더 장악할 거로 예상되는 그런 회사들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는 장 초반에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향후 IT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품 관련주들은 꾸준히 향후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그 잘하는 분야, IT라든가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최근에 그 자동차 관련주들은 너무 큰 폭으로 올라와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IT 쪽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6월 2일 지방선거 이후에 증시 흐름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그동안 표를 의식해서 시행하지 않던 그 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이러한 그 선거 전국은 끝나고 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 의지가 강하게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 4대강 관련해서는 오늘 뭐 주가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런 그 남유럽발 위기를 통한 재정 건전성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쪽으로 정책 기조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동안에는 그 좀 확산하는 좀 재정을 지원하고 해서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좀 조이는 그런 역할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시장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코스피가 1650선까지 또 단기간에 회복이 되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흐름 방향은 그럼 위쪽으로 보고 계신 건지 들어볼까요? 예. 현재 그 증시 상황은 아무래도 그 출구 전략이 남유럽발 위기로 다소 늦춰지겠지만 대세는 어쩔 수 없다. 특히 G20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그 최고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로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 개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점에서 지금 그 주식 주가는 박스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1,700대를 넘어가면 그 대기 매물이 많이 쏟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1,500대로 내려가면 또 잠재 대기 수요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1,550에서 한 1,750 정도의 박스권 등락을 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그 위기를 탈출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1,700을 도전하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서 반등 구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명수사님께서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예, IT 부품 관련주인 상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보는 그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ITO 필름 대체하는 CNT 필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상반기 내에 그 과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6월 중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좀 과시화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단기 급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현재가인 12,100원에 또는 뭐 12,000원 이 정도에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지 라인을 11,000원까지 다소 좀 넓게 보겠습니다. 11,000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박스권 고점인 13,500원 정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요. 물론 그 대량 거래가 터진 지점에 고점을 돌파한다면 뭐 15,000원 정도도 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목표 13,500원 정도 보시고 현재가인 12,100원 정도에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CNT 필름의 상용화에 따라서 실적이 대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IT 부품 쪽은 대부분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호전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상보를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명수님, 백명수님께서는 새로운 종목을 발굴을 하기보다는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몇몇 종목들을 염두에 뒀다가 좋은 가격대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을 좀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매매 패턴을 좀 따라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어떨까요? 예,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 종목 저 종목 다 뭐 연구해 보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몇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파서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눌러준다든가 아니면 뭐 조정이 와서 저가 매수기를 준다면 그런 때 한번 노려보고요. 잘 아는 주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시장에 좀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보를 관심 권역에 두고 계시다. 12,0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절가인 11,000원 선은 꼭 지켜주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백명수사님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의 조언은 한타 차이로 이겨라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한타 차이로 이겨라 하면 그 좀 생소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 골프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그 우승자와 우승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한타 차로 이기더라도 상금이 엄청나게 차이 나죠. 뭐 100만 달러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거기에 뭐 한 절반도에 못 미치는 그런 상금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귀중한 차이는 아주 근소하다는 거죠. 실력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그만 차이가 그 결과를 크게 가른다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그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2m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게 아니라 30cm 그런 높이 뛰기를 하고 있다.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것을 넘는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다. 너무 목표를 높게 세우고 어렵게 접근하면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아는 쪽에서 조금씩 영역을 확대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지 마시고 조금씩 전진하자 이런 의미에서 한타 차이로 이기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 골프에서 파와 버디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예, 그렇죠. 이런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한타 차이로 이겨라라는 증시 격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백명수사님께 현명한 투자 조언을 들어봤고요. 오늘장 대박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서유기 수장님을 화상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이 고르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포인트 정도 상승한 16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6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 상황을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이리스증권 방송의 서일교 수장님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일 예, 소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 소장님. 네네. 예,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강조를 드린 대로 외국인들의 최근의 그 수급 동향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폭 상승을 해줌으로 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과 또 현물에서 양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면서 다소나마 지수의 안정권에 들어갔다. 다시 말해서 오늘 장 초반에 1650포인트 돌파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165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약 1653포인트에서 1655포인트 강한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는 정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지수는 지금 모양에서 약 한 20포인트 정도 내에 안팎에서 움직임으로 일단 마감이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일단 연동이 되어서 강하게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이라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까지 역시 어떤 종목별 장세가 지금 현재까지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수익률 게임에 동참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데 좀 편중을 한다면은 보다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장 역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650선을 오전장에 지켜주고 있습니다. 서 수장님. 네네. 예, 오늘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네네. 우주항공주를 오늘장쯤에서 살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예, 안 그래도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우주항공주 지난 금요일부터 강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우주항공 계속 홀딩입니다. 예, 계속 홀딩하시고 왜 홀딩을 계속 해야 되느냐? 나로 재발사가 다음 주 6월 9일이죠. 9일 앞으로 이제 9일 즉 다음 주 이제 다가옴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나로 발사 재발사 직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종목을 그렇게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홀딩 관점이 유의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저께죠. 예, 그저께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조정이 상 나오고 난 후에 오늘 오전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양 ENG를 필두로 해서 AP 시스템, 세트레가이, 비츠로시스 이런 종목들의 지금 수급이 점차적으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적어도 좀 더 보시는 게 단기 수익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수익이 극대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와 아울러 제가 개별주를 제가 5월 말에 한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죠.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제가 매일 상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일 상선을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1,100원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관심 있게 보자 해서 1,100원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지금 1,100원대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2,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오늘 전개되고 있다. 즉 2,000원을 돌파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까지 수익이 약 한 90% 정도 단기 대박이 나고 있다는 거죠. 추세선 따라 계속 지금 급등 중에 있다. 그래서 그저께 일단 공시가 어느 정도 호재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 경매 조치에 들어간 압류건이 좀 해제가 되면서 개인 소유자가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시 상한가를 화요일날 안착하는 흐름이 전개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상승은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수익이 한 100% 근접 건에 놓여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엔지니어링 제가 화요일날 추천드리고 오늘 또 양호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한 5% 정도 수익 나면은 자동으로 차익 실현하는 관점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우정국리를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관심주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자 오늘 장에서는 일단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되느냐. 자 선거도 끝났습니다.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초미의 관심사는 뭡니까? 천안함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고 지금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그죠? 그래서 월드컵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월드컵이 다가왔죠. 그래서 월드컵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축구를 보면서 호프, 맥주 한잔 하면서 즐길 수 있는 통닭이죠. 통닭. 예, 그래서 통닭 관련주, 즉 닭고기 관련주인 하림과 동우 이런 쪽으로 오늘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림과 동우 지금 상한가 언저리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10% 이상. 이런 쪽에도 추세적으로 월드컵 전까지는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막걸리, 국순당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붙어주기 때문에 크게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한 종목은 중국 관련주 최근 중국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지자 해서 제가 하림과 더불어서 중국 원양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원양자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냐면 중국 관련주죠. 그래서 최근 위안화 절상 수혜주기도 하고요. 이 중국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중에서도 중국 원양자원은 최근 2분기,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1분기 실적보다도 좀 더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원양자원은 상당히 좀 2분기 실적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고급 어종을 갖다가 판매하는 어업 전문 회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규 선박에 대해서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도 대폭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기간에 꾸준한 수급이 받쳐져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원양자원은 우리가 8,000원권에서 8,000원 아래권 분할 매수 관점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000원에서 8,000원 아래권 분할 매수 관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600원 잡아드리고 수익은 플러스 5% 이상 오면은 자동 차익 실현 여전히 그렇게 매수 관점, 매도 관점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이리치 증권 방송의 서일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비 대비 6%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5%를 넘어선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의 사태로 어제 널뛰기 장세를 연출했던 일본 증시가 오늘 주간 최대폭으로 상승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1.6%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오전장을 2.6%로 상승폭을 더 늘리면서 마쳤습니다. 9,855선에서 오전장을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상승 출발한 중국 상위종합지수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0.06% 소폭 밀린 2,56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는 미국 증시의 상승 여파로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대만도 1% 이상 오르고 있고 싱가포르와 호주 지수도 1.5%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본 증시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수출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었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전장 2.63% 상승한 9,855포인트대 오전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부담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에 따른 우려감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신정부는 엔화 약세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장전 발표가 있었던 1분기 설비 투자 전년비 12.5%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일본 경제에 대한 회복세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아직까지 설비 투자에 크게 큰 폭의 투자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심리도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간망 심리 속에서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니케이 지수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9,850선을 지지해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간망심리 또한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시장에서의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9,850선 지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증시 흐름 봤고요. 이번엔 중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주변국 증시와는 디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도 지지부진한데요. 현재는 또 상승 반전했네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중국 본토지수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 다시금 하락 반전했었는데 다시금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0.27% 상승한 2,57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뚜렷한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낼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라 증권에서는 중국 증시가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란 리서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현재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중국의 경제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증시로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이 회복되기에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본토지수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강한 흐름을 이끌어나가기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지수 또한 계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던 만큼 오늘 글로벌 증시의 상승 흐름과 함께 중국 본토지수 또한 상승 반전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본토지수 2,580선 내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반발 매수세가 얼마나 더 강하게 나타날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신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상품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갖고 계세요. 네네.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비중은 30%에. 예. 매수금은 45,400원입니다. 45,400원이시네요. 네네. 예, 오늘 44,2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네. 예, 특별히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 45,400원 매수를 했는데 예.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지 뭐 더 앞으로 더 빠질란가 싶기도 하고 얼마에 오르면 매도를 해야 될는지 궁금해갖고요. 예, 투자는 좀 길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한 2개월 정도 앞으로요. 예, 2개월 정도면 한 중기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LG 디스플레이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나 잡아보면 좋을지 저희가 백명수사님과 함께 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들어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명수님. 예. 예.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뭐 세계 1위의 LCD 전문 업체고요. 최근에 그 공급 부족이라든가 또는 업황 호조에 따라서 1분기에도 그 5조 8천억 정도의 매출액과 6,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고요. 2분기에는 9천억이 넘는 또는 3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릴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이 주가에 향후 점진적으로 반영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남녀노발 위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눌려서 좀 어려운 국면에서 탈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응 전략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차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만 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가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당분간은 박스권 등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장기적인 목표는 5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물권이 집중되어 있는 4만 8천 원의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목표가는 저는 5만 원 이상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가격이 도달할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만 8천 원 넘어가서 지지가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면 보유를 하시지만 만약 거기서 더 올라가고 밀린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차익실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지 라인은 현재 21선을 회복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한 4만 2천 원 정도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다소 한 번 더 눌렀다 가더라도 4만 원까지는 안 밀릴 거로 보고요. 다시 누른다면 4만 원 2천 원 부근이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지 라인을 한 4만 2천 원 정도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만 8천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5만 원 이상 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상담 받아봤고 이번에는 대림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709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매도를 할까요? 더 기다려볼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88,500원에 사셨고 15% 정도로 갖고 계시다고요. 대림산업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대림산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설업체면서 또 석유화학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건설주들이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고요. 또 업황이 중소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퇴출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그런 업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6, 7월경에 특히 채권단이나 은행권에서 신용평가가 완료돼서 이런 명단을 발표하는 시점이 되면 안정을 찾을 거로 예상되는데요. 그 시기는 아마 7월 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좀 매수해서 좀 참으셨다면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물론 관계사인 고려개발이라든가 사모라는 이런 건설사의 지급 보증한 부분이 2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하락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고 향후 이런 악재성 부분은 아무래도 7월 초 정도 되면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발표 이후인 7월 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 늦춰질 수는 있지만 최근에 바닥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림산업은 지금 88,500원에 매수하셔서 다소 조금 매도 시점을 놓치시고요. 끌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지가 되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개발하간 부분에서 좀 던지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단 지난 문제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51,300원에서 바닥을 잡고요.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6월 한 달은 횡보 가능성이 높다. 55,000원에서 한 65,000원 정도 사이에서 6월 한 달은 횡보 가능성이 높지만 7월 초경부터는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 목표치를 현재 개발하간 부분인 83,000원 정도로 보시고요. 물론 현재 대림산업의 가치로 본다면 그 이상 10만 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지만 자회사들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소 낮춰서 83,000원 정도 지지가 되다가 급락한 자리까지는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목표치를 8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림 산업을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내달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네. 이렇게 재무 구조가 탄탄한 건설업체들은 이제 호재로 작용할 것인지가 또 궁금하고요. 네. 건설업체 전반적으로는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도 또 궁금하네요. 예, 아무래도 예. 뭐 우량한 건설주들은 이번이 뭐 업계 대표적인 그런 건설사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그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 특히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재개발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더 물어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잘 살던 집을 재개발했을 때는 그냥 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야 되는데 너무 건설사에 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너무 건설사에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과도한 주택을 지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적인 그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7월 초부터 해소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건설주들이 반등 랠리가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대형 건설주들은 잠재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자회사의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횡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탄탄한 건설업체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십니다. 미키마우스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잘만테크를 문의를 하셨고요. 순수 청년님 휴캠스를 갖고 계시다고요. 또 마니커를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여름 내내 갖고 가면 될지 닭고기주 같이 진단해 주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은 삼성테크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10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40%를 갖고 계신데 꼭 좀 진단해달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뭐 네. 삼성테크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테크윈은 최근에 T50 고등훈련기 수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된 적이 있고요. 삼성그룹의 신수종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바이오 진단기라든가 특히 최근에 삼성에서 23조 원 정도의 그런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삼성테크윈도 수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에 기대감이 높고 특히 차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그래핀에 대한 양산 특허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성장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 삼성테크윈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전략 짜보겠습니다. 최근에 11만 1,000원의 고점을 기록하고요. 현재 눌림목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삼성테크윈은 최근에 그 매물권을 일단 돌파를 한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한 13만 원 정도로 높게 잡으시고 현재 구간에서 다소 한 1, 2천 원 매수가에서 빠져 있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9만 5천 원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추세 이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거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10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목표가를 13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드려야 할 차례네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입니다. 상장 또는 등록된 시가총액이 적은 회사들로 중소형주를 뜻하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오늘의 비타민 퀴즈고요. 1번 스몰캡, 2번 핸디캡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닉네임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 투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1,050원이시고요. 비중이 20%를 갖고 계시다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모두
모두투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투어는 뭐 여행업 그 2위 업체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그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그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5월 달에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그 90% 정도 늘어나는 그런 그 96% 정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대폭 호전되고 있는 회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비수기임에도 이렇게 그 성수기 같은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현재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그 환율이 급변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거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현재 그 모두투어는 고성장을 예상을 해서 좀 높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대폭 호전됐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최근에 그 5월 말 정도에 2만 5천 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그 3만 원대 유지하다가 급락을 해서 다시 반등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숨에 전고점 돌파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단기적인 목표치를 한 3만 3천 원 정도로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4만 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업체들은 우리나라 그분들이 대부분 과거하고 다르게 그 여행을 좀 가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최근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행 업체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두투어는 현재 27,900원 매수가에서 다소 밀렸지만 보유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33,000원 이상 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두투어까지 백명수 선생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들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가 열려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됩니다. 1599-7770번으로 바로 전화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증시전략센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시기죠. 연극도 보시고 또 로댕정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스피는 16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